부록 1.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 그것은 꿈이다. RMVD 공식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1. 노트북과 새 차를 갖고 싶었던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돈이 부족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RMVD 공식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노트북과 차를 글로 적었다. 그리고 사진을 구해 매일 가슴에 품고 다녔다. 또 미니홈피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라는 방을 만들어서 소망하는 노트북과 차의 사진을 올려놓고 생생하게 꿈꿨다. 또 우연히 자신이 VD하는 노트북이나 차를 보게 되면 언젠가는 저것이 내 것이 될 거야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절친한 지인이 찾아오더니 갑자기 노트북을 선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는 말. 자네 업무에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일세. 그렇게 노트북을 선물 받아 쓰고 있던 어느 날 부친으로부터 얼른 와서 차를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부친의 지인이 자신의 회사 법인차가 놀고 있으니 그냥 가져다 쓰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매일 가슴에 품고 다닌 바로 그 차였다. 나는 강연회나 사인회장에서 R&BD 공식을 사용해 신형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MP3, 고급 핸드백, 노트북, 냉장고, 자동차 같은 것들을 얻었다는 독자들을 늘 만난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그때마다 조금 건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꿈의 힘을 경험하셨으니 앞으로는 더 큰 꿈을 꾸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에 빛을 던져준 장기려 박사님이나 유일한 박사님 같은 삶을 사는 꿈 말이죠. 한때 나는 RMVD 공식을 사용해서 작은 물질적인 소망을 이룬 사람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했었다. RMVD 공식을 사용해서 꿈꾸던 명품 가방을 얻었다며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 심지어는 고가의 보석을 선물 받았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씁쓸한 얼굴로 그 멋진 마음의 힘을 왜 그렇게 작은 것을 얻는 데 쓰는 것일까? 지금보다 몇 배 나은 인물로 변화해서 세상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큰 꿈을 왜 꾸지 못하는 걸까? 독백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소박한 꿈을 이룬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된 나머지 큰 꿈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나도 처음엔 중고 복사기 같은 소박한 것을 얻은 경험을 통해 내 믿음 여하에 따라 큰 꿈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었다. 그런데 소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난 뒤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일까? 마음의 힘을 활용해서 작은 소망을 이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저평가한 경향이 있었다. 반성한다. 만일 아직도 당신이 RMVD 공식을 신뢰하지 못하겠거든. 소박한 것부터 시작해보라. 커피 한 잔 같은 사소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은 굳이 마음의 힘을 활용하지 않아도 고깃집 같은 데서 식사만 해도 얼마든지 공짜로 얻을 수 있다.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같은 것부터 시작하라. 소박한 물질적인 것들을 얻은 경험을 통해 마음의 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최고의 성적 올리기, 취직하기, 승진하기, 이상형 만나기 같은 한 단계 높은 것들로 옮겨가라. 그 다음 단계로 거대한 사회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꿈을 꾸고 최종 단계로 성공의 결과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프리카나 북한 또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쓰는 아름다운 꿈을 꾸어라. 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은 다가오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이사갈 비용조차 없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이 책을 읽고는 책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RMVD 공식을 실천했다. 얼마나 절실했던지 글 VD, 사진 VD, 소리 VD는 물론이고 동영상 VD까지 했다. 그는 다락방에 달린 아등아집을 꿈꿨다. 현재 그는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다. 원룸을 얻고 싶은데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원룸을 발견했다. 그런데 방이 비어있지 않았다. 물론 그에게는 여전히 돈이 없었다. 그는 그 원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 벽에 손바닥을 대고 간절히 꿈꿨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얼마 뒤 그는 실제로 그 방에 입주하게 되었다. 친척이 빌려갔던 돈을 갚았고 집을 구할 돈이 생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공인중개사가 그가 그토록 간절히 부의되었던 집을 소개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는 부의대로 간절히 원하던 직장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경제적인 능력은 되지 않지만 VD에서 원하던 집에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소박한 VD 세례와 더불어 가장 많이 등장한다. 아마도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가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정말로 살고 싶은 그런 집이 있는가?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드림하우스 말이다. 있다면 그 집의 세부적인 모습을 노트에 적어라. 꿈의 사진첩을 만들어라. 그것을 보면서 VD라 하라. 실제로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한 여대생의 사례다. RMVD 공식을 알기 전에 그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갔고 그로 인해 자신감이 없었다. 게다가 휴학하고 있을
일을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그녀가 너무 비참했다. 밑바닥부터 기어야 했다. 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20대라면 누구나 진입하게 되는 젊음의 어두운 터널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RMVD 공식을 알게 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녀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주변 사람들도 새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온몸에서 자신감이 비처럼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자신감은 다이어트 성공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녀는 RMVD 공식으로 2달 반 만에 무려 8kg을 뺐다. 여기에 더해 영어 공부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RMVD 공식으로 다이어트와 공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다. 이런 실험 결과가 있다. 클리블랜드 병원 재단의 광유의 박사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5회씩 마치 프로헬스 선수처럼 이두박근이 불끈 튀어나오도록 운동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했다. 그러자 피험자들의 근력이 실제로 13.5%나 상승했다. 또 영국 헐 대학의 데이비드 마찬드 교수는 30여 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근육이 커지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면서 눈앞에 놓인 운동기구들을 상상하게 하면서 근육이랑 운동의 것들을 상상하게 하면서 운동을 시켰는데 첫 번째 사례의 근육 운동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다이어트 VD가 알이 되는 경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부담스러운 D라인으로 환상적인 S라인으로 바꾸는 모습을 생생하게 꿈꾼다. 뇌의 RAS가 VD의 영향을 받아 막대한 분량의 다이어트 정보를 수집한다. 다이어트 정보를 열정적으로 실천한다. 단기간에 살이 파격적으로 빠지면서 몸매가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당신이 꿈꾸는 그 몸매의 증후로 변화하고 싶은가? 그동안 실패한 거듭만 다이어트를 이번에는 성공하고 싶은가? RMVD 공식을 실천하라.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사람들의 사건으로 방을 도배하라. 그들처럼 변화한 모습을 그리고 또 그려라. 그들처럼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이 그리는 꿈의 몸매를 가질 시간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RMVD 공식을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다. 당신도 생생하게 꿈꾸면 이룰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이다. 기사의 주인공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모의고사에서 전국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수재다. 이 학생은 RMVD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교복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내신 1등급을 유지한다. 수능 날 긴장하지 않는다.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자. 같은 글이 적혀있는 꿈의 쪽지를 공개했다. 인터넷 서점 독자 서평에는 RMVD 공식으로 합격의 꿈을 이룬 사례들이 여럿 올라와 있다. 연기를 배운 적도 없고 외모가 특별한 것도 아닌 그야말로 배우의 꿈만 가진 학생이 무려 2천여 명 넘게 몰린 경제자들을 제치고 인생 최초로 응시한 오디션에 합격했는가 하면 대학에 입학할 때 비록 지금은 장학금을 받지 못했지만 남은 학기는 모두 장학금을 받고 다니자. 그리고 꼭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자는 부의들을 실천하여 실제로 4년 내내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전체 수석으로 졸업해 총장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모의고사 점수가 100점 가까이 올라서 전교 1등을 한 비결을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VD였던 것 같다고 말하는 사례도 있다. 소개하기가 조금 망설여지긴 하지만 내 지인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이 하위권을 맴돌았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그리던 꿈의 형상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대입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올린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의 꿈은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실현되었다. 수능 당일 그가 배정받은 좌석의 대각선 방향에 다른 고등학교 전교 1등이 앉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전교 1등의 답안지를 전부 훔쳐볼 수 있었다. 그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올렸다. 학교에서는 의과대학에 가라고 했지만 커닝 실력에 걸맞은 현실 감각이 있었던 그는 원래 자신의 점수에 맞는 대학을 선택해 4년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사실 나는 이런 식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생각되어 적어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 좋은 대학에 가거나 성적을 올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일례로 앞에서 이야기한 꿈의 쪽지를 보면서 공부한다는 수재 학생도 기사에서 자신을 노력형이라고 소개했다. 물론 처음부터 치른 오디션에서 2천 명이 넘는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히 합격한 기적 같은 사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점진적이다.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던 두뇌가 즐겁게 공부하는 두뇌로 바뀐다. 산만하기 이를 데 없고 심지어는
의지박약 증세까지 보이던 두뇌가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불굴의 의지력을 가진 두뇌로 변화한다. 더 나아가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까지 복구한다. 그 결과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되고 있는 기적적인 성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누구나 천재로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천재적인 공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공부 천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공부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점이다. 다름 아닌 이 감정이 이들의 두뇌를 자극해서 전체 호르몬을 쏟아내게 만든다. 천재 호르몬을 쏟아내게 만든다. 그 결과 며칠 밤을 새면서 공부해도 전혀 지치지 않고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공부 때문에 괴로움과 RMVD 공식을 실천하라. 뜨거운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자신감은 두뇌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RMVD 공식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뇌가 점점 천재적으로 변화한다. 이쯤 되면 성적 향상이나 수능 만점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얻게 될 테니 말이다. 아마도 당신은 새롭게 변화된 두뇌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본래 천재로 태어났음을 기억하라. 5. 지인 중에 자수성가한 100억 원대 부자가 있다. 내 독자인데 가끔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부자 되는 법을 강의하기도 한다. 그의 강의는 여러 차례 매스컴을 타기도 했다. 그가 주장하는 부자 되는 법은 간단하다.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부이대하라. 그리고 부자들을 찾아가서 부자 되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부자가 되기 위해 피나도록 노력하라. 내가 다녔던 교회에 전설적인 명성을 날리는 투자자가 있었다. 한 번은 그가 교회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주엔 약발이 너무 안 받았어. 아, 좀 날렸어. 청년 중 한 명이 얼만데요? 라고 묻자 그는 20억 원 정도 하고 대답했다. 당황한 청년들이 집사님 어떻게 해요라며 걱정하자 그는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괜찮아 이번 주에 80억 원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일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지만 4차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엉뚱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가 돈에 관해 즐겨하는 조언은 이렇다. 돈은 버는 게 아니야. 줍는 거야. 그냥 두 눈에 보여야 해. 돈을 자네 몸의 일부처럼 느껴봐. 돈이 자네 몸의 일부라고 상상해봐. 그럼 굴러다니는 돈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때부터 그냥 주워 담으면 돼. 작년에 한 기관에서 강의를 했을 때 일이다. 강의를 마친 뒤 사인회를 하고 있는데 자수성가한 1,000억 원대 부자가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작가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비결은 VD에서 시작합니다. VD가 있어야 광적인 노력도 할 수 있고 인생을 건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쫄딱 망해서 알거지가 됐다가도 다시 일어설 용기도 낼 수 있고요. 작가님의 VD 이야기를 들으면 지난 세월의 도전과 실패와 성공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라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특강을 듣고 이렇게 울어본 적도 처음입니다. 2007년 아시아 태평양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대략 9만 9천 명, 2006년 말 기준 9만 9천 명이라고 한다. 통계 숫자상으로 본다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부자인 셈이다. 달리 말하면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또한 극소수라는 이야기가 된다. 직접 발품을 팔아보면 알겠지만 자수성가한 부자일수록 RMVD 공식을 인정한다. 아니 열광적으로 긍정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다. 반면 자수성가와 거리가 먼 사람일수록 RMVD 공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간절한 VD보다는 돈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보기에는 2007년 아시아 태평양 부자 보고서는 다름 아닌 RMVD 보고서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적은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자료다. 꿈꾸는 다락방의 부자 VD는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앤드류 카네기, 존 디, 록펠러,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리자청, 손정희, 사이토 히토리 등 필자가 부자 VD를 소개하면서 사례도 든 사람들 전부 사업가들이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3명의 부자 역시 사업으로 부를 일궜다. 물론 마음속으로 상상만 했는데 돈을 얻게 되었다는 식의 사례도 적지 않다. 나는 여러 독자로부터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별다른 노력 없이 간절히 상상만 했는데 실제로 그 돈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100만 원을 얻은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 1억 원을 얻은 사람은 시어머니로부터 받았으며 3억 원을 얻은 사람은 투자자로부터 받았고 5억 원을 얻은 사람은 사업 대박을 터뜨린 자녀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람들이 부의들을 간절히 하지 않았다면 가족이나 친척 또는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의들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이런 부의들 사례가 일부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조금 경계하는 편이다. 나는 부자 부의대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작은 성자로 거듭나는 세상을 꿈꾼다. 그러니까 이병철 또는 정주영식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유일한 식 성공을 거두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을 VD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안심하고 소개할 수 있는 부의 멘토로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큰 수치라라며 전 재산을 교회와 사회에 나눠주고 떠난 앤드루 카네기를 들었다. 그리고 유일한식 성공을 다룬 책도 출간했다. 돈이 없어서 말 못할 힘든 일을 겪고 있는가? 돈 때문에 학교도 휴학하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온종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가? 생계 때문에 원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면서 나쁜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힘겹게 견디고 있는가? 경계는 잘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모아놓은 돈은커녕 당장 입에 풀칠할 돈도 없는가? 아이들의 학비에 노후 대비를 생각할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가슴 한쪽이 아파오는가? 그리고 뭔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후원자가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VD를 배워라.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5천만 불에 9만 9천이 된다는 의미다. 경제활동 인구만을 놓고 보아도 약 2,400만 불에 9만 9천이 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상속을 받거나 투기로 돈을 번 사람을 제외한 순수한 자수성가 부자는 생각외로 적을 것이다. 이는 곧 부자가 되려면 평범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다. 또 이제껏 살아온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당신의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 열정과 도전이 부족한 삶을 버리고 자수성가의 길로 들어서라. 그동안 그토록 당신과 당신 가족을 괴롭혀온 돈을 정복하라. 물론 깨끗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된 데에는 유일한 박사처럼 정신적 성공을 거두는 일을 향해 가라. 6. 최근에 지방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특강을 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고 경영자와 티타임을 가졌는데 그가 꿈꾸는 다락방을 펼쳐 보이면서 말했다. 여기에 제 사업의 성공 비결이 다 적혀 있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외환위기 때 창업을 했는데 지금껏 잘 살아남았고 몇 달 뒤에는 한때 자기 회사보다 십수배 큰 규모를 자랑했던 업계 초상위 기업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다. 강의를 마친 뒤 최고 경영자와 식사를 하고 일종의 드림 컨설팅을 해주었다. 수년 전 그가 최고 경영자로 취임했을 때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항상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임직원들과 함께 브이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든 문제가 하나둘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다. 지금 그의 회사는 업계 최고 자리를 노리고 있다. R&VD 공식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곳은 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꿈꾸는 다락방에 뜨겁게 반응했다. 대표적으로 삼성, LG, SK 등이 사내 방송 및 특강 등을 통해 R&VD 공식을 전사적으로 보급했다. 특히 삼성 SDS와 LG, 데이콤의 최고 경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꿈꾸는 다락방을 피톡스로 추천하기도 했다. 또 여러 최고 경영자들이 필자를 초빙해서 일대의 VD 교육을 받기도 했다. 한 최고 경영자는 기업인들이 꿈꾸는 다락방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내도 시장에서 외면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고객들을 감동시키겠다는 꿈에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품은 비록 많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장에서 외면받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고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기업을 살립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기업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곧잘 잊어버리기 쉬운 꿈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고객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든 사람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산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기업은 언제나 승승장구했고 모르는 기업은 비록 한때는 잘 나갔다 하더라도 결국엔 시장에서 사라졌다. 최고 경영자 또한 마찬가지다. 임직원들이 자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보여주는 꿈을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언제나 정상에서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밀려났다.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감사다. 가슴속이 고객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넘쳐나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회의 한 번을 해도 제품 하나를 만들고 판매해도 고객 불만 전화 한 통을 받아도 사랑과 감사로 가득하다. 이런 회사가 성장하지 않을 리 없다. 세계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한다. 기업들이 불황기에 저지르는 가장 중대한 실수는 경영의 초점을 생존에 두는 것이다.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모든 임직원이 생존 VD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만 생존에 그치게 된다. 어려운 때일수록 경영의 초점을 거대한 성공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갈 수 있다. 또 불황기에는 비록 생존에 그치더라도 화랑기에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을 축적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 불황이 끝나자마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기업들은 경영의 초점을 거대한 성공에 두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기업의 거대한 성공은 고객들의 가슴을 울리는 제품과 서비스로부터 나온다. 누군가를 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신이 울어야 한다. 누군가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랑과 감사의 VD가 기업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작년에 나는 한 대기업 팀장에게 고객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VD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 때문에 원형 탈모증에 걸릴 정도로 고생하고 있었다. 팀원들과 아무리 머리를 맞대어도 도무지 묘안이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그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나는 그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은 전부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마음속을 다음 그림으로 가득 채울 것을 권했다. 1.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내 마음이 고객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서 그대로 행복이 되는 모습. 2. 언제나 고객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고객들도 나를 언제나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 3. 셀 수 없이 많은 고객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기쁨의 춤을 추는 모습. 4. 수백 수천 명의 고객들로부터 꽃다발을 선물 받고 복받쳐 오르는 감격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고객들로부터 이 멋진 제품을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팬레터를 받는 모습. 6.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고객들로부터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라는 말을 듣는 모습. 사랑과 감사의 브이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리고 회사 일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아름다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원형 탈모증이 감쪽같이 사라졌으면 두말할 것 없다. 만일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객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감사의 브이들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미소가 지어진다. 7. 독자 중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병원을 운영하다가 보험 영업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있다. 그는 비록 병원을 운영할 때보다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돈을 벌었지만 2007년 12월 기준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오늘도 기쁘게 세일즈를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하는 멋쟁이기도 하다. 그는 최대한 기간에 100만 불 원탁회의에 가입할 정도로 탁월한 영업 능력을 가졌는데 그 비결로 RVD 공식을 들었다. 외국 계열의 한 생명보험회사에서 특강을 했을 때 일이다. 강의를 마치자 지점장이 연단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내가 FC 생활 3년 만에 전국 지점 중 최고의 실적을 올린 지점의 장이 된 비결이 바로 RVD 공식입니다. 나는 고객을 불러들이는 VD 기법 고급 가정의 마니아이기도 합니다. 지인 중에 세일즈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의 전설적인 세일즈맨의 세일즈 기법을 수년째 연구하고 있는데 세일즈 테크닉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 전부 다르지만 마음가짐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전설적인 세일즈맨들의 마음가짐을 PCS라고 부르는데 다름아진 꿈꾸는 다락방의 VD 기법이 PCS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했다. 고객들은 세일즈맨이 권하는 상품이 아니라 세일즈맨을 산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회사에 같은 상품 파는데 누구는 톱 세일즈맨이 되고 누구는 평범한 세일즈맨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고객들은 세일즈맨의 무엇을 사는 걸까? 믿음이다. 세일즈 경력이 고작 하루에 불과하지만 고객의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과 세일즈 경력이 무려 10년에 달하지만 알게 모르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 고객은 둘 중 누구에 계약할까? 내가 답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내면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고객을 만나기 전에 단 10분이라도 고객을 불러들이는 VD 기법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 단지 VD를 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변하고 얼굴 표정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의식 속에 숨겨둔 거절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순식간에 빛나는 자신감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나는 많은 세일즈맨들에게 이 간단한 VD 기법을 처방해서 영업 능력을 3에서 5배를 끌어올려 준 경험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완벽한데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남모르는 열등감 때문에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지 못한다. 고객들은 놀랍도록 예리하다. 만일 당신이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고객들은 그것을 안다. 이는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계약 불발이란 최악의 상황을 만든다. 빛나는 자부심으로 가슴을 채우기를 바란다. 당신의 직업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 중 하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치과대를 나와서 병원장을 하던 사람이 세일즈맨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뜨거운 자부심으로 무장한 세일즈맨은 모두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IBM을 창업한 토마스 왓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들은 말 그대로 온몸에서 빛이 나는 세일즈맨이다. 눈부신 성공 부위대로 무장하고 미래를 생생하게 꿈꿔라. 어떤 고객을 만나든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부이대하라.
마음속이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차라리 고객을 만나지 않는 게 좋다. 계약을 구걸하는 상황밖에 연출하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세일즈맨은 고객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는 신념으로 충만하다. 고객의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넘쳐 흐른다. 고객들은 그 신념과 확신에 반해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권하는 계약서에 흔쾌히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연예인 못지않은 팬클럽을 거드린 톱 오브 톱 세일즈맨이 되고 싶다면 고객을 불러들이는 VD 기법을 실천하라.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자로 변신해서 세일즈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세일즈맨들을 공부하라. 그들의 신념을 배우고 노력을 배우고 노하우를 배워라. 거기에 더해 당신만의 창조적인 세일즈 기법을 개발하라. 또 한국 최고를 꿈꾸지 말고 세계 최고를 꿈꿔라. 이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세일즈 슈퍼스타가 몇 명쯤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 당신의 어깨에는 민족의 미래가 걸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래서 꿈이 멋진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꽃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전 세계를 태우는 거대한 무엇으로 성장하니까 말이다. 8. 작년에 내 미니 홈피를 거의 매일 들렀던 독자가 있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귀여운 구석이 있는 외모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나 보다. 지인 십수명과 들른 커피숍에서 잠시 인터넷을 했는데 방명록을 달기 위해 방문한 그녀의 미니홈피 대문 사진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이 저건 차라리 미남과 야수다라고 했던 것을 보면 또 그 말에 여러 사람이 동의를 표했던 것을 보면 그 미니홈피 대문에는 남성 잡지 표지에서 방금 빠져나온 듯한 외모의 남성과 팔짱을 끼고 있는 그녀의 사진이 떡하니 있었다. 필자의 지인들은 4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전부 30을 넘긴 여자들이었는데 사진을 보자마자 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남자 배우인가? 아니 모델 같은데 팬사인회 같은 데 가서 찍었나 보군. 이 사람도 힘들겠다. 팬이라고 막 달라붙는데 안 찍을 수도 없고. 이 모든 부정적인 수근거림은 나의 다음 한마디에 뚝 그치고 말았다. 아니 이 두 사람 연인 사이야. 깜짝 놀란 그녀들은 잠시 멍한 표정이 되었다가 이내 속사포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이 여자 재벌이세요? 의사나 변호사인가? 로또 대박난 여자 아냐? 등등. 나는 다시 한번 그녀들의 가슴에 빗으로 꽂는 대답을 해주었다. 아니 지극히 평범한 분야 경제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을 놓고 따지면 너희들이 훨씬 나을 거야. 그녀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어둡게 변했다. 그녀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모든 면에서 자신들보다 훨씬 뒤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도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남자에게 공주님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말하면 그녀들은 모두 남자친구가 없었다. 단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보지 못한 사람도 몇 있었다. 나는 그녀들에게 내 독자가 RMVD 공식을 얼마나 순수하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왜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니? 이런 놀라운 사례를 접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희망이 솟구쳐 올라야지.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지금 이런 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너희들 자신에게 안 좋은 거야. 지금 너희들은 자기 자신에게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사랑은 현실 세계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암시를 걸고 있어. 그 암시에 걸려있는 한 너희들은 백마탄 왕자님이 코앞에 다가와도 그게 기회인지조차 알 수 없을걸? 아니 심지어 왕자님이 한쪽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바쳐도 전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 도망이나 치게 될 거야. 이분처럼 꿈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면 마음을 열어봐.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믿어봐. 꿈꾸기조차 두려워하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말고. 그로부터 약 1년이 흘렀다. 안타깝게도 그녀들은 여전히 남자친구가 없다. 또 그녀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누군가의 결혼 소식이라도 들려오며 마치 배신이라도 당할 것 같은 감정을 드러내고 누군가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그런 그렇지 하면서 고사한 표정을 짓는다. 외모, 능력, 돈 등 소위 외적인 조건은 남녀관계에 큰 영향을 발휘한다. 가난뱅이보다는 부자가, 추녀보다는 미녀가 이성을 사귀기 쉽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남녀관계도 상식을 벗어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미인대에 나갈 정도의 외모를 자랑하는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 40이 넘도록 혼자인 경우도 있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 남자가 역시 반쪽을 찾지 못해 매일 쓸쓸한 얼굴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으로 가진 것이라곤 젊음 하나뿐인 남자가 근사한 미인과 결혼하고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진 여자가 백만탄 왕자의 권을 받기도 한다. 외적인 조건은 내세울 곳이 별로 없는데 이상형을 만나 사귀고 결혼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들이 무모할 정도로 강한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지인 중에 병원장 아들에게 시집간 여자가 있다. 남편의 형제는 물론 남편도 의사다.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미인과는 거리가 멀고 뚱뚱한 편이고 평범한 집에서 자랐고 남편을 만날 당시에 실업자였다는 것이다.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꿈을 강렬하게 꾸어왔다고 했다. 처녀 시절에도 입만 열면 나는 부자에게 시집가서 편히 살 거야 라고 말해서 친구들로부터 그러려면 먼저 살이나 빼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내려앉을 정도로 들었다고 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녀가 부자를 만나려면 먼저 살부터 빼야 한다라는 부정적인 암시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그녀는 뚱뚱하든 날씬하든 나는 부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야 하는 긍정적인 암시에 걸려 있었다. 그 결과 아는 언니로부터 옆구리가 싫어서 힘들어하는 남자가 있는데 만나볼래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언니 나 살 좀 빼고 하면서 거절하는 대신 당당하게 좋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VD 기법은 연애 결혼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아직 이상형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엇보다 마음을 활짝 열어라. 나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주변에서 의외의 인물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라. 마음속을 이상형을 만나는 꿈으로 가득 채워라. 특히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는 그림으로 채워라. 이런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VD는 자기 자신에게 거는 암시다. 브이드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다름 아닌 이 자신감이 도도한 이상형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 된다. 나는 당신이 돈, 외모 같은 외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람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브이드를 하기를 바란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브이드를 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마음은 마음을 알아보는 법. 브이드를 하다 보면 당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본 어떤 아름다운 마음이 당신 곁으로 조용히 다가올 것이다.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연이 당신에게 영혼까지 함께하자면 수줍게 손 내밀 것이다.